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행을 강의할 옥태승 행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매번 강의를 하면은 그 해마다 그냥 속마음에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해요. 올해도 이번 주제는 주제가 뭘까요? 생존입니다. 생존.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많은데 막상 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살아남기가 힘든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직업이 이거예요. 나가서 진짜 해시다 보면은 뭔가 알겠지만 이제 내용이 그래요. 저 잠깐 설명을 하면은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니에요. 전문 강사는 아니고 전문이 중요한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업자예요. 그냥 얘기할 때. 올해로 24년째 차 등록만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차 등록을 했어요. 친척한테 그 인사 가서 물어보니까 직업을 물어보는데 제가 자동차 등록을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니까 그러면 브로커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 브로커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이제 오케이가 됐죠. 전문자가 붙으면은 일단 살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강의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어차피 몇 번 안 오셨으니까. 왜냐면은 저는 쉬운 거를 또 어렵게 얘기를 해요. 어려운 건 쉽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이거 잘 쓰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못 썼었어. 글씨. 그래서 판서가 개판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정리를 좀 하시고. 또 교재를 제가 열심히 만들어 드렸으니까 첫 장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항상 교재 쓰는 사람들은 첫 장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첫 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돈이 없어도 차를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대출이라는 것 때문에. 집 대출은 안 해줘도 차 산다 그러면 대출 잘 나와요. 실제로 차를 계약할 때는 10만 원하고 면허증만 복사해주면 차가 나와요. 이제 그 다음 얘기죠. 이제 차값을 내는 거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 밑에 얘기는 뭐냐면은 민원 업무 대행,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업무 대행, 이건 행정사 업무지만 행정사 자격증이 없어도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지금 대한행정사에서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바꾸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여러분은 지금 이 강의를 왜 들으려고 하냐면은 이 업무를 대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맡기고 차 등록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길바닥에 보면은 진짜 차밖에 안 보여요. 차밖에. 저 등록을 누가 다 하고 수수료를 받았냐고요. 그리고 계속 돌잖아 지금. 신차가 나왔다가 중고차가 나오고 뭐 말쏘고 뭐고 변경이 계속 돌아요. 돌을 때마다 대행하는 사람들은 수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받는데 자동차 등록은 좀 틀려서 건당 받아요. 회사에서 회사끼리 100대를 갖다가 한꺼번에 뭐 이전을 하겠다. 그러면은 100대 묶어서 얼마가 아니고 하나당 얼마예요. 하나당. 이렇게 받아요. 차. 그러니까 한꺼번에 신차를 갖다가 5대를 사면은 5대에 대한 수수료가 다 붙어 있어요. 별도로. 차는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대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긴 지금 창업이잖아요. 창업.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자격증이 있어야지 여기 앉아 계시겠죠? 자격증이 있어야 앉아 계시잖아요. 할 게 뭐냐면 교육을 받아야 돼. 법이 그래서. 이게 법정 교육을 받아야 돼요. 법정 교육을 받고 나면은 업무 신고를 하게 되죠. 업무 신고를 하기 전에 각 시군청에서 담당들이 있어요. 업무 신고를 하게 되는데 교육받은 자료가 넘어가요.
교육받은 자료가 그때 이제 업무 신고를 하게 돼요. 업무 신고를 할 때 그러면은 업무 신고를 할 때 사무실이 어디냐? 이제 계약서 제출을 해야죠. 계약서. 아니면은 사무실을 안 두고 집으로 할 거냐?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예요. 저도 반납을 하고 왔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고 왔는데 1월 1일부터 행정사는 간이 사업자에서 강제로 일반으로 편성이 됐어요. 일반으로. 일반 사업자로. 세금 신고하는 게 약간 까다롭긴 한데 별거 없어요. 하다 보면 다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부턴. 집으로 될지 안 될지 사업자가. 그러면 천상 사무실을 이거 알아보세요. 자기 있는 지역에 행정사가 집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시군구 담당한테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동차 등록 대행 할 때는 굳이 사무실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차 등록은 등록 사업소에서 따로 해요. 일이 많아가지고 분리가 된 게 외국인 출입국 업무도 그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죠. 왜? 일이 많으니까 시에서 별도로 띄워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에서도. 일이 많아서.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 등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청 안에서 한 구태기만 떼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 대부분 운동장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은 넓은 공터에 뭐 구청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얻을 수가 없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사무실을 갖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무실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등록사업소 안에 들어가면 도매시장이에요. 도매시장. 사무실에서 하는 거는 소매고. 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소매야. 그리고 등록사업소 들어가면 도매시장이 돼버려요. 도매시장. 수수료도 적어지지만 건수가 엄청 많아져요. 건수가 많아지고 건수가 없는데 돈 되는 게 있고 복잡한 게 있고 여기는 돈 되는 거는 그 복잡한 건 없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상황이 생겨요. 하루 종일. 그래서 사업자를 갖다가 내야 되는데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점점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올해부터. 저도 이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됐는데 올해부터 어떻게 될지.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사무실을 갖다가 얻어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사무실에 맞춰갖고 또 구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야죠. 계약서도 작성하고 뭐도 하고. 집으로 한다 그러면은 집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사업자 내면 끝나요. 그다음부터 이제 그 개업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들어갈 일들이 많아요. 사무실. 교재에 있는 것들이 앞에 복잡한 것들이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사업소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거 이런 내용인데 여기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차 등록하려면 어디가? 등록사업소로 가야 되는데 가봐야 행정사가 없어. 나머지 누군가 다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왜 못했냐고. 제가 초청에서 말씀드렸죠.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자격증 일이에요. 왜? 빌려서 하니까. 빌려서. 이거를 갖다가 근절을 갖다가 올해부터 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시작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영업을 하셔야 돼요. 영업을. 영업의 방법은 되게 많죠. 영업의 방법은 제일 대표적인 게 블로그예요. 블로그 올리면은 광고 올리면 다 전화 와요.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왜? 무자격자는 광고를 못해. 내가 실력이 100%라 그래도 자동차 등록 대행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올려놓으면 전화가 와요. 모르는 사람들은 자동차 등록 대행을 검색해보고 찾아오고 전화가 오니까. 만약에 사업소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좀 힘들긴 한데 딜을 좀 잘해야 돼. 거래죠, 거래. 어떻게 할 건지. 가자마자 나는 자격사고 니네는 다 무자격자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 여기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거는 좀 찾아본다든지 하면 되는데 여긴 내가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왜? 일을 맡기는 사람들도 이제 다음번에 얘기를 해드릴 건데 다 등록 의무자들이에요. 얘들이 몰라서 일을 맡기는 게 아니야. 첫 번째는 빨리, 안전하게.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뭐 일을 갖다가 시간 주고 네가 해 그러면 해요. 하는데 맡기는 건 또 맡길 이유가 있다고요. 왜? 내가 차 파는 사람인데 내가 또 등록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는 거 손님한테 말이 안 되잖아요. 병은 의사한테, 약은 약사한테, 등록은 행정사한테. 근데 행정사가 없잖아요. 누군가 쓰고 있어. 도장만 쓰고 있어요. 이걸 근절한다고 하니까 믿어보세요. 자, 누군가 일을 맡기러 왔어.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한 40% 알아. 40%. 근데 나 몇 프로 알아야 돼요? 나는
일에 대해서 90% 이상 알아야지 얘기가 되고 돈을 받는 거예요. 맡기러 온 사람보다 내가 더 모르면 이 사람이 왜 맡기냐고. 그래서 자동차 등록대 행정사 업무라고 하는데 행정사들이 다 자격증만 팔아먹고 시작을 안 하다 보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라이센스는 있어. 근데 원천 기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빌려 쓰는 사람들은 자격증은 없어. 원천 기술은 좋죠. 이게 시험이 지금 10회가 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졌고 이 사람들 도전을 못 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학원을 몰랐어요. 4년 동안 독학을 했단 말이에요. 자격증을 따려고. 근데 처음에 저도 행정사 사무소 그 사무원이었어요. 저희 행정사님이 친구 아버지예요. 야, 자격증을 갖다가 시험 보고 이제 안 된다. 공부 좀 해봐. 그래서 다 도전을 했어. 등록대행한 업자들이. 근데 막상 공부하면 만만치가 않거든요. 하루 종일 일해. 또 가서 공부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전부터 뭐 특수하게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 갈 일도 많고 전화 오면은 그냥 지능범죄 수사팀에 가서 진술하고 오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분쟁에 몇 번 휘말린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부르지도 않아요. 나중에. 왜? 조회고 때렸더니 뭐 원래 직업 이건인 사람인데 뭘 어떻게 하냐고요. 그 대부분 연락만 와요. 뭐 이렇게 뭐 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차용하게 되면은 검찰에서 연락 오고 뭐 오고 이제 무혐의로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형사들도 전화하면은 물어봐요 그냥. 왜? 이게 있으면. 없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험 도전을 했는데 붙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다 중간에 포기를 했죠.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시험이. 그 어려운 시험을 보고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게 젊은 애들 생각인 거고. 화가 나는 거고.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업을 갖다 찾아서 할 게 아니고 그냥 적은 금액에 대여를 해버려가지고 아이 진입 못하게. 제가 강의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 협회에서도 이번에도 안 하고 여기도 안 한다고 했었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할 사람이. 왜? 등록사업소 가서 서류 들어오면 행정사 도장 다 찍혀있어요. 다. 없으면 안 받아줘. 근데 왜 못해? 안 했거든. 자기들은. 그래서 강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뭘 아는 게 있어야 뭘 하지.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모르면 내가 얘기를 못하니까 전화가 왔는데 그냥 바로바로 나머지 뭐 내용 증명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받고 아 그러냐고 상담하고 처리할 시간이 있는데 자동차 등록은 서류 갖고 오면 바로 등록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바로 등록하고 그날 바로 돈 받고 영업료도 마찬가지예요. 서류 뭐뭐뭐 복잡한 서류 다 갖고 오면은 그날 서류 받고 돈 받고 끝이에요. 나머지는 등록만 해서 갖다 주면 되고. 모르면 못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 자체가. 그리고 사업소는 이런 거고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해요. 다 꾸며놓고. 그러면 영업을 하고 이제 서류를 이제는 반대로 맡기는 게 아니고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전화가 오면은 서류 뭐뭐뭐 준비해라. 서류. 뭐 여기도 마찬가지. 뭐 출장을 간다든지 받으러 간다든지. 비용 받는 건 어떻게 받아요? 식사비스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서울 지역이라 그래도 서류를 받으러 오라고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은 갔다가 사업소로 왔다가 등록하고 갔다가 다시 와야 되잖아요. 나한테 얼마 받냐고 맨날 물어봐요. 이거는 본인들이 여기 오면은 사업소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상주하고 있다 그러면 2, 3만 원 받아도 돼요. 뭐 등록해봐야 10분밖에 안 걸려요. 금방 하니까. 근데 내가 사무실에서 갔다 갔다 제자리로 와야 되면은 거기에 맞는 수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퀵 서비스도 2만 원씩 받고 15,000원, 16,000원 이렇게 받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서류를 받았어. 그러면 뭐 신규가 됐든 뭐 이전이 됐든 나머지 특수한 업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등록하려고 그러면 신청서부터 써야 되잖아요. 신청서는 막 나눠지잖아요. 신규, 이전 뭐 어쩌고 일에 맞춰서 신청서를 써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세금을 내야죠. 세금은 뭐 취득세, 등록세, 채권, 인지세, 뭐 번호판도 바뀌면 어쩌고. 그리고 나중에 돈 받아야죠. 돈. 이런 업무들이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세금은 뭐 신청서 할 때 뭐 내용은 신규냐, 뭐 이전이냐, 또 나눠지죠. 이게 영업용이냐, 자가용이냐, 개인이냐, 법인이냐, 계속 나눠져요. 그걸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만약에 그걸 모른다 그러면은 조그맣게 정리를 하세요. 교재는 좀 난해하게 나왔는데 조그맣게 필요한 것만 조그만 수첩에 메모를 해놓으면은 그때그때 맞춰서 하게끔. 나중 되면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 그게 한 1, 2년 정도 고생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아침 되면은 공무원들은 9시까지 출근을 하니까 나는 9시 반까지 나가. 그 얘들은 6시에 퇴근하는데 같이 퇴근하면 이사 가니까 5시 반에 퇴근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쉬어. 그리고 그날 일은 그날 끝내요. 잔업도 없고 뭐도 없고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세상 굉장히 편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돈은 이런 거 벌으시면 돼요. 이런 것. 왜? 이 돈 맡기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기를 쳤네, 뭐 했네, 이런 기준이 뭐냐면은 영수증이 있냐, 없냐, 영수증이. 영수증에 내가 맞춰갖고 돈을 갖다가 받고 돈을 영수증을 똑바로 해준다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법인도 마찬가지. 아, 왔다 갔다 얼마 받아야 됩니다. 그 오케이 하면은 나중에 전화가 와요, 경리한테. 얼마짜리 없어요, 얼마짜리 없어요. 하지만 내가 다 맞춰주고 수수료 넣어주면 그 전화가 없는 거예요. 깔끔한 거예요. 근데 일반 무자격자들은 이걸 못 해주는 거야. 왜? 자기들도 사업자 있어요. 신규 쪽에 설명하겠지만 그거는 행정사법에 의한 민원 업무 대행하고 주는 영수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격증을 갖다가 있는 사람들이 사업자도 없이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수증 자체는 나눠지죠. 현금 영수증하고 간이하고. 현금 영수증 핸드폰으로 금방 끊어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전화가 없어.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사장하고 좀 친해. 그럼 사장이 내가 그냥 알아서 받을게요. 그럼 알아서 받으세요. 그래. 그러면은 한 20만 원 끊어갖고 같이 보내버려요. 전화 안 와요. 이게. 영업용은 더 심해요. 영업용은 기본 수수료 요즘에 30만 원 받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 일이 엄청 복잡한 건 아니에요. 자격증 있는 거 자체 자동차 등록대행 시장이 전국적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행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왜 못해? 동네 아줌마들 다 해요. 남바 장사하고 다 해. 꼭대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업자잖아요. 전부 다. 누가 있고 다 있잖아요. 회사 사람도 있고. 행정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못 써서 그래. 이거 값어치를 따지자 그러면 저는 누가 이거 나한테 팔어 그러면 10억 달라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일시불로. 그 정도 값어치가 있는데 다 장롱 속에 있는 거지 지금. 장롱 속에서. 작년 강의에 뭐였냐면은 어떤 행정사님이 얘기하신 게 나 너무 가난하다. 가난해서 뭐 사무실 얻을 돈도 없고 이제 이거에 몰빵하느라고 3년 동안 뭐 돈도 못 벌어갖고 아무것도 없다. 시작은 해야겠는데. 그래서 그 사람 위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 얻을 돈 들어가야 될 거예요. 사업소로. 때마침 제가 집주인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뺐어요. 사무실을. 거기에 있는 교재 사무실 얘기도 있는데 뺐어요.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 안으로. 사업소 안으로. 들어갔더니 하루 종일 일해요. 진짜. 잡일들로. 대신에 제가 이러고 저도 이거 메고 다녀요. 이거 메고 다닐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거 메고 들어가니까 이제 사업소에서 딜을 하는 거죠. 딜을. 거래를 하는 거죠. 아주 개장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끝났어요. 자기들도 문제 생기는 건 원하지 않고 나도 이 사람들하고 그렇게 맨날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 관리를 나한테 주는 거야. 관리를. 되게 웃기죠. 근데 내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나랑 거래하니까 너무 속이 편한 거야. 대신에 선을 걸었어요. 선을 걸어서 여기는 내가 인정하는 니네 일, 여기는 내 일. 넘어오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갈수록. 왜? 단속을 하고 뭐하고 하면은 분명히 행정사 아니면 등록이 안 되는 순간이 와요. 행정사 아니면 나와 있으라 이거 나와 있으라. 자격증 명의되어 이러고 하지 말고 나와 있으라고 다 단속하고 자격증 다 취소할 거니까 나와 있으라 이거예요. 나와 있는데 나와 있다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저도 못해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근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직원으로 쓰던지 아니면 딜을 해서 좀 일을 나누던지 이런 식으로 적응하다 보면은 분명히 머리 똑똑하신 분들은 2년 안에 몽땅 다 먹어요. 2년 안에 독식하게 돼요.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 돈 받아야죠. 그래서 계속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업무를 갖다가 이걸 이번에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이제. 강의는 교재대로 하겠습니다.
목차 설명한 게 그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좀 배우실 거다 내용이고,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업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우린 법도 알아야 돼요. 법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법은 자동차 관리법을 다 알기엔 너무 힘드니까 제일 중요한 거, 자, 자동차 관리법 중에 등록 의무자. 거기는 몇 자 안 쓴 게 복잡해서 그래요. 자, 등록 의무자가 뭐냐면은 어느 법에든 지금 법상의 행정사라고 나와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찾아보면, 법전으로 찾아보면 행정사법 빼고 타 법에 의해서 행정사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의무를 준 거는. 근데 자동차관리법에 등록 의무자를 줬어요. 등록 의무자. 예전에는 없었어요. 이것도 많이 개선이 된 거죠. 왜? 차를 등록해야 되는 등록 의무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대포차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등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포차로 팔아먹으면 되니까. 누구한테 의무가 없으니까. 그 예전에 전매가 있었어요. 전매. 차를 뽑아서 취득세만 한 번 내고 다 넘겨버려. 다. 돈을 쓰기 위해서 회사들이 100대씩 주문해요. 100대. 100대를 뽑아갖고 중고차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는 거기에 대한 할부만 내고. 돈 융통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뭘까요? 네. 일단은 사이렌 울렸으니까 잠깐 확인 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불났으면 다 나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공인행정사 앞에서 한번 그 초청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4시간을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계신 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화장실 가지 말고 4시간 동안 풀로 합시다.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쉬고. 뭐래요? 확인하고 여기 강의 시간 내에 문제 생기면 다 제 책임이에요. 대피 안 시켰다고. 제가 그 실습 교육도 했었거든요. 실습? 그러면은 저희 사무실 내 교육을 받으러 와요. 안산시 같은 경우 고위직들이 다 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구청장도 왔어요. 법무팀장도 오고. 근데 저기 국토부에 항공철도조사위원장도 왔어요. 근데 제가 실습 교육을 하는 기간 내에 문제가 생기면 제 책임이에요. 밥 먹고 산책 가자고 산을 거꾸로 차갖고 이분이 부축하고 내려갔다니까요. 이것도 그래. 이거 끝나기 전엔 안 돼요. 그죠?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고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하고. 다행히 오작동인가 본데. 이게 행정사 업으로 하시다 보면은 어떤 뭐 하나를 되게 민감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나중에 행정심판 해보시면 알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꼬투리 하나 잡아갖고 이기냐 못 이기냐. 재량 얘기가 많다 보니까. 됐죠? 잠깐 소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관리법에는 등록 의무자가 있어요. 등록 의무자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첫 번째, 제작자. 자, 제작자는 차를 제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등록 의무를 줬어. 대표적으로 메이커 5개사. 뭐 어딘지 아시죠? 말 안 해도. 예? 그리고 특장차. 특장차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차를 갖다 납품 받아가지고 얘들이 맞게끔 특장을 하는 거야. 캠핑카, 고소작업차, 암놀, 소방차 이런 것들 다 앰뷸런스 이런 것들 차 명칭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차가 아니에요. 화물차 뭐 마이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름이 틀려져. 이름이.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전기차. 이렇게 특장을 하는 사람들, 차를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니네가 차 만들었으면 등록까지 해줘. 그래서 등록 의무를 줬어요. 얘들이 하냐고 못하지. 그래서 등록을 대행시키는 거예요. 대행.
대통령령으로 위임장이 나와요. 위임장. 우리가 등록을 못하니까 우리 서류 갖고 가면은 위임장 써서 하면은 우리가 위임시키는 거니까 등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행정사법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예? 이렇게 줘요. 제작자. 그 두 번째 판매자. 판매자는 뭐냐고 도대체. 판매자는. 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딜러. 여러분들 차 어디서 샀어요? 차. 새 차라도 중고차를, 새 차를 사게 되면은 영업소나 아니면 지점 가서 차 계약을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카 마스터라고 지정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야, 제작자한테 니네가 차 주문해서 니네가 팔았으니까 니네가 등록까지 해줘. 라고 하는 또 등록 의무를 주는 거예요. 얘네한테 위임장이 안 나와요. 대부분 여기를 거래하지는 못하니까 여길 거래가죠. 그래서 이제 등록 직원들이 연초에 계약을 해요, 계약. 상조회하고. 다 묶여있어, 단체들은. 가갖고 차 판매점 싹 봐봐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 한 20명씩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회를 구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중고차 매매업자. 하나씩 또 해줄 겁니다. 중고차 매매업자. 여러분들 중고차 사러 가면 어떻게 사요? 차 보고, 오케이?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돈 주고, 사인하고, 오면 알아서 등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법적으로 등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수인한테 위임장이 필요가 없어요. 위임장이. 등록을 이렇게 줬어요. 그 네 번째, 폐차업자. 저 차가 운행을 안 해요. 이거 폐차해야겠어요. 전화를 해. 그럼 폐차장에 와서 등록증, 신분증 찍어가든지 받아가든지 그거 갖고 가요. 위임장 안 줘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그 다음에 폐차비를 돈을 넣어주죠. 고철값이 나오니까 몇만 원이라도. 내가 위임장도 안 써줬는데 얘가 알아서 폐차를 다 해요. 끝나. 왜? 의무를 줬기 때문에. 말소 의무를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출업자. 수출업자도 마찬가지예요. 폐차를 하는데 10만 원 준대. 수출한다니까 30만 원 준대. 그 수출을 합시다. 예전에는 여기서 한번 걸러가지고 차주한테 확인을 받았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냥 기본 서류만 주고 수출업자가 수출을 하든 폐차를 하든 해버려. 내 차가 폐차가 된 줄 알았는데 원부를 떼봤더니 수출 말소가 됐어. 그러면은 다시 부활을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무슨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조금 바뀌어가지고 전적으로 가면 이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폐차장도 그래서 이렇게 수출을 보낼 수 있는 건 더 주죠. 한 20만 원을 준다든지 금액을. 또 하나 뭐 있죠? 6번째가 하나 있는데. 본인. 자, 차를 샀어요. 얘한테 서류를 받아와. 내가 등록할게. 아니면은 차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사갖고 여기 서류 받았어. 내가 등록할게. 그리고 폐차장 너 못 믿겠으니까 네가 말소 서류 줘. 내가 말소를 할게. 수출업자, 네 서류를 줘. 내가 말소를 할게. 아니면은 당사자끼리 A하고 B하고 차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있냐고요? 양수인한테 있어요. 양수인한테. 양도인은 서류 주면 끝이고 양수인한테 등록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등록 의무자에 다 포함돼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폐차업자가 폐차를 냈더니 영업용이라 너무 복잡해서 뭔 소린지 모르겠어. 자기가. 본인한테 하라 그랬더니 본인도 몰라. 그러면은 수출업자도 마찬가지. 영업용인데 수출 말소인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차를 갖다가 팔아갖고 신차를 받았는데 조건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예요. 딜러가. 대행을 맡겨야 돼. 제작자는 여기서 끝이에요. 대부분 서류 주면 끝이고. 특장 같은 경우는 막 차값이 2억씩 해요. 그 레카 중에 버스 끄는 레카 있죠. 막 3억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이 사람들은 그거를 팔아먹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들이 해줘. 근데 자기들도 못하는 거는 누가 해줄 사람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중고차 매매업자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다 해. 근데 안 하는 게 있어요. 복잡한 거 못 해. 특수한 거 못 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못하니까 본인 보고 하라고. 본인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다 못하는데 등록은 해야 돼. 그러면 할 사람을 찾잖아요. 대행업자를 찾잖아요. 이 사람들은 평생 저도 마찬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들으면 무슨 일인지 알아. 뭐뭐뭐 갖고 오라고. 뭐뭐뭐 갖고 오라고. 이게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에서 걸리는 게 많아요.
행정사 도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걸리는 거야. 그래서 대행을 해야 돼. 건당 얼마 하고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할 거냐고, 대행.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거는 돈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돈 받고 일을 하는데 자격이 둘밖에 없어. 제가 파악하니까 행정사하고 변호사하고 둘밖에 없어요. 근데 변호사가 해요? 차 등록을 3만 원씩, 뭐 5만 원씩, 뭐 30만 원씩 받고 영업용 등록을 하냐고요. 안 해요. 하다 보니까 영업용 사건은 맡아요. 되게 복잡한 사건들은 맡아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수소문에 저한테 와요. 와갖고 등록 업무를 좀 풀어달라고. 내가 설명 들으면 3만 원, 써달라 그러면 10만 원. 전화하더니 써달래요. 한 두세 장이 나가요. 그냥 자기 볼 때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특수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 생겨요. 사건은 맞는데 도움은 필요해. 이런 업무가 법정교육 받으시면 겁나게 많아요. 왜? 시험 본 행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센스만 취득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지만 공직에 계셨다가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자기 하시던 업무가 있단 말이야. 특히 요즘에 핫한 게 환경. 어떤 환경 영향평가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도 변호사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전문적인 사람을 찾는 거야. 이 사람한테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전문이었어요. 자기가 인허가를 냈던 사람인데.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변호사는 소송을 대리하지 실무적인 거를 다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되게 복잡한 사건들도 많아요. 해결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행을 해야 되는데 대행업자가 변호사는 안 하니까 행정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날로 먹어도 되잖아. 날로 먹어도 되는데 다 가만히 있는 거야. 협회도 가만히 있어. 뭐 지자체도 가만히 있어. 왜? 우리 업무라고 가꾸질 못해서 그래요. 떠들질 못해서. 법상으로는 분명히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고발해봤어요. 작년에 고발해가고 검찰까지 다 올라가서 재판 앞두고 있어요. 선을 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끝났어. 했더니 형사들도 몰라. 무슨 내용이 정확히 몰라요. 행정사법을 갖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형사 경위님도 행정사 자격증은 있더라고. 자격증은 있는데 갑자기 내가 행정사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갖다가 그지같이 쓰면 안 받아줘요. 잘 써야 돼. 되게 어려워요. 고소장을 써놓고 바꾸면 고발장이야. 고소는 당사자, 고발은 제3자. 잘 써야 돼요. 성의껏. 그랬더니 되게 흥미를 갖죠. 나도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인데 이제 처음 봤다 이거예요. 왜? 몇 년 전에 다 신청하라 그랬거든요. 경찰청장이 내려와가지고 행정사 자격증 해당되는 사람들 다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30만 얘기하고 40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얘기가 이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법상은 이게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서류를 받아서 등록을 대행할 정당한 자격사고 정당한 대리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영업을 하지. 얘들을 알아야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 앞에 얘기를 끝나야지 뒤에 실무적인 얘기 뭐 일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해 위주로 쉽게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세부적으로 들어갔더니 나중에 계속 전화 와요. 이게 여기서 이해가 안 가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원리를 이해를 해야지 문제가 풀리잖아요. 이게 답만 외워갖고 가면은 조건을 바꿔버리면 풀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좀 할게요, 이번에는. 자, 제작자. 제가 메이크 5개사라고 했죠. 메이크 5개사. 이 사람들은 차를 만들어요. 메이크 5개사들은 뭐 기술도 있고 뭐도 있고 환경 인증 평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서류를 갖다가 국토부 통과가 돼야 차가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뭐가 나와요? 제작증이 나와요. 제작증. 예전에는 제작증하고 수입인지 3,000원 막 이랬는데 이제는 차를 만들면서 제작증이 나오면은 수입인지 3,000원을 갖다 기재부에 쟤들이 자동으로 그냥 입금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제작증이야. 차가 처음에 출고가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새 차 받아와서 알잖아요. 이게 차다. 그래 앞에 나무 판때기 2개를 달고 나와요. 2개를. 나무 판때기. 이게 임시번호판이에요. 임시번호판. 이거 나오면서 임시운행을 허가하는 허가증이 나와요. 허가증. 누가 해주냐 그러면은 각 지자체 중에 출고 사무소가 있는 시장이 해줘요. 평택시장, 뭐 남원시장 이런 식으로 공장이 있는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차 등록할 때 필요한 거는 얘하고 전에는 얘가 안 달려 나왔어요. 외제차는 없어요.
외제차는 등록을 해야 차를 끌고 나가고 지금은 임시번호판을 다 달고 나와요. 예전에 안 달고 나오다가 사고가 있으니까. 얘하고 허가증하고 반납을 해야 돼. 그거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등록을. 나머지 등록을 할 때 조건에 따라서 여기에 첨부 서류를 붙이는 거예요. 첨부 서류를. 그래서 얘들은 해주는 건 제작증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제작증을. 그리고 특장업체, 특장. 차를 만드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차 만들었으면 제작증이 새로 나와. 서류상으로는. 그러니까 제작을 하는 데기 때문에 서류 주면 얘들은 다 끝나요. 거기에 맞춰갖고 모자른 거는 좀 더 얘기하고 보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차를 갖다가 내가 사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영업사원이 딜러나 뭐 지점에서 누가 오잖아요. 카마스터가. 대부분 계약금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이고 너 면허 있어? 본인 확인해야 되니까 면허증을 하나 복사해갖고 갖고 와요. 다 사진으로 찍죠. 아니 난 소유만 할 거고 운전자는 따로 할 거야.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출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러면 계약이 들어가면 차를 만들어요, 얘들이. 차 지금 1년씩 걸려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전기차 1년씩 걸리니까. 차를 만들어 갖고 이제 다 만들어지면은 제작증이 나와야 되는데 제작증은 돈이 다 입금이 돼야 나와요. 돈이. 차값이 다 입금이 돼야지. 그럼 이 관리는 누가 해요? 딜러가 하는 거예요, 딜러가. 카마스터가. 이거는 이제 채권을 갖다 집어넣든지 현금을 입금을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완성이 되면은 뭐 캐피탈이 됐든 아니면 뭐 현금을 입금했든 하면 제작증이 나와요. 여기서 끝이야. 얘들이 등록을 대행해주고 뭐 등록을 누구한테 해라 이런 거 없어요. 만약에 행정사 법인이 엄청 커지면은 아예 다이렉트로 현대기랑 붙여가지고 본사 차원에서 온라인 등록을 해서 내보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안 돼요. 밑에 지방 온라인 등록 한다고 했는데 이쪽 지역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왜? 아직 해결할 게 너무 많거든. 그 전국제 시행하는 것 같이. 제작자는 별거 없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받는 거는 특장차밖에 없어요. 특장. 주위에 만약에 특장차, 뭐 전기차라든지 무슨 차라든지 이렇게 제작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은 가서 명함 주고 복잡한 거 제가 등록할 테니까 일 주세요 그러면은 되게 좋아해. 이 사람들은 만드는 거 전문이지 등록이 아니거든요. 특장차. 그러니까 여기 제작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딜러들이 있으니까. 자, 판매자. 판매자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국문 대한행정사에서 뭐 저기 강원도하고 어디하고 뭐 국문 보내가지고 무자격자를 갖다가 니네 등록 직원으로 쓰면 행정사법 위반이다. 고발 조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공문을 발송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제작자가 뭐냐면은 이제 신차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지점. 그리고 딜러점. 지점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메이커의 정직원이에요. 정직원. 연봉이 1억이 넘죠? 옛날에 모집할 때는 그냥 아무나 와서 하라고 할 정도로 비인기 직종이었단 말이에요. 월급이 작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노조가 생기고 뭐하고 커지면서 이 지점에 있는 지점 직원들은 정직원이야. 이 사람들 다 사원증 있거든요. 사원증 가지고 등록 의무가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대박이지. 월급 받아요. 차 많이 안 팔아도 돼요. 대신에 수수료가 싸. 수수료가 싸니까 딜러점에서 못 파는 걸 얘들이 팔아요. 어떤 거? 택시 같은 경우. 택시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지점이에요. 지점. 예전에는 지점에서 제작증이 대리로 발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딜러점들이 받으러 갔는데 지금은 전산이 되니까 이 경계가 좀 허물어지곤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허물어지지 않은 게 얘들은 수수료가 적어. 택시들은 뭐 여기서 뽑을지언정 수수료가 적어요. 그러니까 딜러점이 있어. 요 밑에 딸려 있는 게. 나눠서 뭐 북부지점, 서부지점, 동부지점, 남부지점, 중앙점, 뭐 현대구, 기아도 다 이래요. 그 시안에 보면은 다 돌아가는 게. 여기서 딸려 나오는 거야. 딜러점들이 이렇게. 새끼를 쳐갖고 거미줄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차를 팔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정직원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수수료를 따먹어요. 수수료가 얘들은 월급 주니까 조금 주지만 얘들은 수수료니까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니까 자기들은 가서 차만 판다 이거야. 그러면 누군가 그 시설을 다 해놔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표예요. 대표님 하시는 분들이 투자한 거예요. 대부분. 여기 현대고 기아고 보증금 뭐 10억이고 20억이고 내고 판매권을 받아놓은 거죠. 딜러들이. 그래서 차 팔면은 야 6대4 하자. 네가 6 먹어. 내가 4 먹을게. 대신 모든 경비는 내가 다 낼게. 6은 너만 먹어. 딜러한테. 6 갖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차 사면 그냥 하냐고.
썬팅하고 뭐하고 용품 해달라고 하잖아요. 용품. 뭐 블랙박스 나중에는 영업사원 얘기하죠. 아, 내가 내비까지는 해주는데 뭐는 못 해줘. 썬팅이 요즘에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건 못 해. 그러면은 이제 알아 사람들도 알아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얼마는 부담을 할 테니까 이런 조건으로 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용품 빼고 돈을 먹는 거야. 그리고 수수료도 이전도 등록도 웬만하면 다 입금을 해줘버려요. 전부 다. 근데 딜러점 개인한테 입금하는 게 아니고 손님들이 차를 사잖아요. 등록비 입금하세요 하면 입금자가 기아, 현대예요. 본사로 입금을 하는 거예요. 본사로 옛날에 다 떼어먹었단 말이에요. 사고 났다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도 보증보험을 갖다가 끊어달라고 하거든요. 이게 들어가. 거기에 본사로 다 계좌하고 글로 환급돼 나오는 거예요. 그 뭔 말이에요? 먼저 등록하고 등록증 보내주면 등록비 싸줄게. 아니면 등록할 때 딜러가 이제 얘기하면 등록비 먼저 싸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들한테 등록 의무를 주면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차는 어디가 많이 나와? 얘들은 차를 못 팔면 영업만이 살 길이다. 차를 못 팔면은 우리 집은 굶는다. 죽기 살기로 파는 거고 지점은 어떤 의무 대수 뭐 한 달에 3대 뭐 4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맞춰서 하면은 월급 줄게. 그리고 니네는 뭐 이렇게 안 돼. 니네 앞으로 산다 그러면은 차값을 깎아줄게. 한 40% 깎아줄게. 이러고 차를 팔아요. 직원들한테. 그럼 얘들은 이제 이게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가 뽑아갖고 자기 앞으로 해가고 친척한테 주는 거예요. 나중에 3년 있다 다시 이전시키고 돌아가면서. 자, 이렇게 지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뚫을 돈 여기야. 여기 딜러점. 지점도 뭐 뚫으면 괜찮긴 한데 딜러점을 뚫어야 되는데 얘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다 계약이 돼 있어요. 계약이 짜웅짜웅 돼 있는 거예요. 행정사법이고 지랄이고 뭐고 간에 우리는 업무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갑자기 행정사로 들어와서 등록한다 그랬는데 아는 건 개똥도 없는데 갖다 일 맡겨놓으면은 자기들도 일 제대로 안 되잖아요. 왜? 자기들은 칼같이 약속을 지키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해야지 이 사람이 차 산 사람이 또 소개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 밥줄인데 행정사가 들어왔다고 갑자기 바꿔줄 않아요.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계약을. 누구랑 계약해? 용품점도 한 군데 가요. 대부분. 여기도 계약을 해. 왜? 차를 갖다가 대부분 탁송을 공장에서 나온 걸 탁송을 시키잖아요. 그 보면은 계산서에 탁송비가 있어. 그걸 어디로? 용품점으로 보내라는 거. 용품점으로. 어디에 용품점 주소 찍어주면은 용품점 사장이 자기가 차를 인수를 받고 사인을 해줘요. 출고할 때까지 차 이상 생기면 자기가 물어줘야 되는 거야. 자기도. 차 이상 생기면 물어줘야죠. 보관했는데. 등록도 마찬가지예요. 등록했는데 이상하게 등록하면 자기가 물어줘야 돼요. 등록비. 돈이 왔다 갔다 해요. 돈이. 이 계약이 돼 있는데 얘 어디서 계약이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상조회라고 있어요. 상조회. 다 있어. 상조회라고. 여기에 20명 있으면은 대표님까지 해서 뭐 21명이 상조회 가입을 해. 자기네 자체. 그래서 한 달에 야 우리 5만 원씩 걷자. 그래서 누가 결혼해 돌아가셨어 뭐 했어 그러면은 다 여기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연말 회식을 해 그럼 여기서 지급을 하고 복지에 쓰는 거예요. 용품점에서 많이 되겠죠. 뭐 용품점 뭐 한 5, 60, 100만 원 낼 거고 등록도 마찬가지예요. 니네 차 몇 대가 나오냐? 뭐 100대, 200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많이 나오는데 500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당 왔다 갔다 4만 원 잡아도 4, 5, 2천만 원 아니에요. 2천만 원. 한 영업소에서 혼자 못 해요. 2천만 원 나오는데 한 달에 얼마 띄워줄 거야? 그러면 대수를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수를. 이 정도 다가 한 50만 원, 뭐 70만 원. 매달 입금을 하는 거 매달. 바꾸겠냐고 안 바꾸지.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이거는 뭐 뚫리지가 않아요. 하지를 못해. 저거 차에 사업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뭐 차 파는 데는 강원도 원주야. 근데 차가 안산에 와 있어. 탁송이. 그럼 등록을 할 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인판 없이 요즘 안 되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이 와갖고 등록 대행을 찾는 거죠. 사업소 와서. 이런 경우 아니면은 자체내 다 들어가요. 다. 지방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 차 타고 다니고 서울도 웬만하면 오토바이라든지 이러고 다 타고 다녀서 다 들고 와서 등록해서 갖다 주고 그래요. 이 구조를 가갖고 싹 보면 이제 이해가 가요. 등록사업소 가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천상 사무실 얻어놓고 이제 분쟁 업무하고 하나씩 슬슬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본인들 상대로 본인들 상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쉬운 걸 되게 또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중고차.
중고차 매매업자. 자, 중고차는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누가 돈 투자해서 사무실 차렸잖아요. 걔가 대표.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실 차는 누가 차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선 직원. 얘가 딜러들인 거예요. 딜러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무장이라고 하죠. 사무장. 저도 사무장 출신입니다. 사무장, 등록 직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대표는 다 할 수 있어. 대표는 차를 사든지 뭐 등록을 해주든지 다 할 수 있어. 알선은 알선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등록 의무는 없어요. 알선만 하는 거예요. 알선만. 만약에 당사자로 이전해야 되고 뭔가 본인이 이전해야 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위임장 없이 등록이 못 해요. 그 나와서 대행업자를 찾는 거예요. 나와서. 그리고 사무장들. 얘들은 알선을 못 해요. 등록만 하는 거예요. 등록만. 근데 지금 대부분 옛날 형식이 이랬어요. 저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마당 장사 하듯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조가 단지로 됐어. 단지. 대기업 진출한다고 했었죠. 대기업 진출은 뭐 SK안카 어디 지점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증을 하죠. 단지들이 돼 있으니까 단지에서 있던 애들은 격리 업무를 하고 얘들은 차만 팔고 단지 내에서 또 상조회 구성이 있어요. 상조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조합을 통해서 얘는 법적으로 등록 의무자이기 때문에 조합이 존재합니다. 조합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단지 등록 직원 뭐 5명 해갖고 사원증 발급을 해줘요. 얘들이 몽창 갖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이 하루에 2번 나와요. 2번. 대부분 다 비슷해요. 나올 때 서류를 이렇게 들고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걸 앉아갖고 일하고 있는 걸 갖다가 행정사가 가서 봤더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업자냐고. 도대체. 업자 맞는데 얘들은 등록 의무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못하는 일이 나와요. 왜? 당사자전은 못하잖아요. 거기다가 염려 복잡한 건 안 나와. 못해요. 못하니까 등록 대행을 얘들이 못하니까 여기서 또 대행을 찾는 거예요. 얘들이. 나는 못하겠다. 우린 기본적인 업무만 하지. 또 대행을 찾는 거야. 또 이거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엔 복잡하고 못하는 건 다 행정사한테 오는 거죠. 행정사한테. 딜을 할 수밖에 없대요. 구조가. 행정사 수가 진짜 한 전국적으로 등록사업소에 한 10,000명 깔렸다 그러면은 이런 게 없지.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아는 거 있잖아요. 뭐 오복사, 뭐 충일사, 354,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 자, 행정사가 문제가 없어요. 이름만 이렇게 놓고 행정사가 없으니까 누가 행정사 중에 한 명이 오복사를 갖다 추적을 했는데 오복사 상호가 자동차 등록대행 업체가 아니고 폐기물 업체로 허가가 났더래요. 그 자기가 오복사 자동차 등록대행으로 또 특허를 냈어요. 상표 등록을 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왜?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전에 있던 행정사 내가 못하겠다. 나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네가 다 해. 그런 사연들이 좀 길긴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는데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한 것도 있는데 다 그런 세월이 됐어요. 제가 한 20몇 년을 하다 보니까 눈에 다 보이더라고. 어떻게 돌아갔는지. 싸움도 받고. 그 다음에 폐차업자. 폐차는 여러분들이 폐차하는 게 아니고 폐차장으로 차를 보내는 거야. 안전하게. 그러면 고철비가 나오잖아요. 고철비가 나오니까 손님한테 일처 비용 빼고 나머지 입금을 해줄게요. 옛날 다 먹었어. 막 50이고 40이고 나오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먹잖아요. 사기꾼 소리 나와요. 왜? 라디오 광고도 그러고 폐차비 제일 마주는 폐차장 뭐 이렇게 나오니까 폐차비가 일반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도 1월 1일 되잖아요. 폐차업자들이 모여갖고 올해 폐차비는 고철값 때문에 얼마 줍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왜? 한동안 이 사람들 망했거든. 엄청 망했거든. 고철값을 갖다가 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한참 일었을 때 고철값이 주식 마냥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오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쟁여놓을 거 아니에요? 쟁여놓을 거 아니야. 고철값을 올려놓으니까 포항제철에서도 같이 올려줬어요. 야, 우리한테 보내. 중국에서 톤당 뭐 10,000원 준답니다. 우리 11,000원 줄게. 안 주는 거야. 다음날 되면 또 올라가니까. 막 쟁여놨어요. 야적장에다가. 갑자기 중국에서 야, 우리 너무 많이 줬어. 안 받아. 딱 그래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우리도 안 받아 이제. 다 망했어요. 그때 말소가 안 된 차들이 멸실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 멸실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폐차장은 안전하게 폐차를 보내서 수수료 나오는 거에서 고철비 나오는 거 수수료 얼마 제하고 입금해주고 일처리를 갖다 봐주는 거고. 수출업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핵심이 뭐예요? 본인.
이 사람들은 업자들이니까 대부분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요. 업계에서는. 얼마. 대신에 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건수가. 계속 나오고 본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하기 좋잖아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대부분 막 꼬여가지고 뭔 소리인지 몰라. 꼬여서. 변호사한테 갔더니 뭐 행정사한테 가십시오. 법무사는 취급 안 하고. 행정사 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자동차 등록이 전문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다 전화해서. 내가 통화해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로 해갖고 전화로 수임료 받고 전화 시킨 데에서 일 처리한 적도 있어요. 영업용 상속인데. 난 멀어서 못 간다. 서울까지는. 서울은 안 가니까. 대신 내가 팩스 보내고 작성 방법 알려주고 절차 알려줄 테니까 뭐 나도 수수료 받아야 되니까 20만 원 주세요. 되게 바로 주더라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블로그 해서 하는 것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시작은. 여기서 실력이 쌓이면 그때 여기로 가는 거야. 이제 본인하고 영업하는 방법도 배워야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일을 알아야 돼요. 일을. 전에 다 마찬가지예요. 차 사면은 다 저기 업자 시키고 영업사원 시켜가지고 등록증만 보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지 내역서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직접 가서 뭐 등록을 갖다가 하는 걸 봤는지 이런 거 몰라요. 다 일을 하니까. 왜? 나는 직장에서 일 나가서 일을 하지 내가 언제 등록사업소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냐고요. 그럼 수수료가 나하고 이해관계가 맞으면은 그래? 얼마면 된다고? 내가 생각은 잘 몰라. 시세를 모르니까 야 이거 한 15만 원 줘야지 일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했는데 영업사원이 갑자기 5만 원이면 돼요 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럼 네가 해서 갖고 와. 근데 5만 원을 받았는지 50만 원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 수수료 5만 원 적혀있으면 5만 원 이러고 말아버렸으니까. 다들 그렇게 차들은 다 있는데 다 이렇게 일을 시켰던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차 다시방 열어봐요. 다시방. 열어보면은 그 비닐 카바 안에 들어있어. 차 등록증 있고 등록된 업체 여기에 뭐 해갖고 등록된 비닐 카바에다가 안에 돈 받은 내역서 들어있고 다 보관은 하고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걸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등록사업소는 이게 차 등록은 다른 업무랑 좀 틀려요. 이게 막 즉시 처리하는 업무라 내가 다 알고도 있어야겠지만 도매요. 도매. 내가 느끼기엔 지금. 소매하는 거는 본인 상대로 복잡한 일하는 게 소매고 그냥 영업소 들어간다든지 사업소에서 한다든지 하는 건 도매요. 도매. 어쩔 때는 아주 신경질 나고 집에 가고 싶다니까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저 출입국 안 해요. 출입국 만들었다가 얼마 전에 가서 반납했어요. 안 한다고. 이게 전 안산에 있는데 안산 특수하게 외국인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교육받은 장만이식 정도 같은 데면은 출입국을 할 만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얘도 은근히 어렵더라고.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